12월 1일이었습니다. 오후 12시가 조금 늦은 시간, 안산 상록수역 근처의 롯데리아에서 4명의 남자가 모입니다. 거기에 전 현직 정보사령관과 대령 2명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전 정보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계엄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면 정보사에서 요원들을 대기시켜서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거기를 일단 접수한다. 그리고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 한 팀은 HID를 동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HID가 뭔가 하면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실미도에 보면 북파공작원들을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북파공작원은 정보사령부 예하에 있는 특수부대인데요. 이 특수부대원들은 주로 무슨 훈련을 하냐면 요인암살 훈련을 합니다. 즉 북한에 파견돼서 김정은과 북한의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는 그런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는 부대가 바로 HID 부대입니다. 이 HID 부대는요, 누가 HID 부대인지 누군지 요원의 이름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비밀에 붙여집니다. 알고 봤더니 이 HID 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안가에서 이들은 그날 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기 명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졌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한 차례 내려졌다가 이 당시에 전수방 정보사령관이 현 정보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HID 요원 중에서 좀 빠릿빠릿하고 괜찮은 애들 몇 명 좀 선발해. 걔들 휴가 보내지 마. 이렇게 선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로 그들을 일단 비상대기 시킵니다. 근데 그때가 에이펙 회의가 있었어요. 에이펙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지금 밝혀진 이야기지만 지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원래는 에이펙 회담을 가지 않고 비상계엄을 내릴 것을 검토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 일부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에이펙은 그래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면서 다시 휴가를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하면 HID 요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체포 같은 경우는 뭐 50대 60대 되는 정치인들 체포는요,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해도 되는데 고도로 암살 훈련을 받은 HID가 왜 여기 투입됐을까요? 바로 이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사실 김어준이 지난번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이 암살하고 또 자기하고 양정철 조국을 어디 뭐 데리고 간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 사실관계가 근거 없다라고 해서 이제 좀 거짓말로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김어준이 했던 이야기는 좀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그거에 근거해 보면 왜 당시에 그러면 전 정보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이 HID를 동원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 HID의 쓸모는 어디였을까? 근데 바로 이 사람의 구속영장에 뭐가 적시됐냐면 암살 하고 있는 HID 동원 요 부분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단순히 부정선거 이 문제만 아니라 실제로 이 특수요원들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고 뭔가 위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자, 이 앞뒤 이야기를 엮으면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전화를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정보가 정확했을까? 라는 게 바로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어떤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을 이 계엄을 내렸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아마 쓴 칼럼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정선거 문제 뭐 다른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문제고 쌓여있던 문제인데 왜 12월 3일 딱 그날을 문제 삼아서 그날을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 궁금증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인으로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당시에 발의가 됐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제2요구가 돼서 12월 10일 날 그 정기국회 끝나는 날 그날 아마 이제 제2요구권 행사를 해서 표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11월 말에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원래 예전 같으면 그게 위헌적이어서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조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법 자체 통과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했어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렸던 트리거, 즉 촉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수사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사랑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머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마지막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월 10일 날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 초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면서 엄습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통과시켰고, 그런 것의 주범, 즉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 주범이 누구냐? 바로 한동훈이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왜냐하면요, 체포명단 14명 중에서 유일하게 여권 인사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야권 인사고 일반인들, 법관들이며 또 선관위 관계자들이에요. 근데 왜 거기 여권 인사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들어갔을까요? 그건 결국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상당 부분 반영됐던 저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번 수사가요, 지금 진행되면 될수록 아마 여러분들 놀라운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왜 HID를 동원을 했고 왜 전직 정보사령관이 이 계엄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한동훈 대표에게 그 누군가가 급박하게 전화를 해서 몸을 피해라, 당신 국회 가면 죽는다, 당신 가족도 빨리 피해라, 전화기 다 없애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마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한 대표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왜 본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요청했는지, 그 배경에는 지금 대통령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